예,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이유인데 요즘에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인간 방패를 자처한 여기 지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45명의 의원의 사진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들 전부 다 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제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박찬대 의원이 속셈은 뭐 대충 예상은 되는데 그 방법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 구성원의 6분의 1 정도를 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발상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가 되시려는 분이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저런 엄혹한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협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당대표식의 발언을 하시는 거고, 자, 일단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부분은 또 하나는 내용도 안 맞아요. 저기에 가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나 아니면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저기서 실제 물리적인 어떤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물리적인 방해행위를 했으면 당시에 분명히 수사 입건이 됐을 거고 지금도 특검이 수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는 분이 뒤늦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국회마저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형평성상 보면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시절에도 실제 체포영장 방해했잖아요. 그 당시에 물리적 방해까지 나아갈 뻔했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김민석 현 총리 이전에 구속영장 집행 사실상 당사 방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고 뜬금없고 맥락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 중에 한 분으로서 45명을 제명해달라고 말씀 주시는 저 말씀 자체가 당대표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방송필 부대변인. 네. 그동안 이제 다 같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정청래 의원은 저런 내란 종식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 강성 발언을 많이 쏟아내왔던 반면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온건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영남과 충청권에서의 경선 결과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그 이후에 좀 발언들이 좀 강경해졌다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나오면 지지층들이 정청래 못지않네? 그러면 우리는 박찬대 지지해야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언들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박찬대가 되느냐 정청래가 되느냐는 국민의힘이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하면 여당의 대표는 조금 유연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당원들의 마음이 있을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막 대응을 하고 또 사안마다 어떤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좀 강한 그 여당의 대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금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막 무작정 잡는 건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인식이 저변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력이 높은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당원들의 어떤 저변에 깔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누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의 경선 결과지만 아직까지 큰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다른 방법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다음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금지법 발의 등등의 강력한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들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영거푸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20명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을 막았다. 그런데 무슨 45명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려고 하느냐? 자, 주진우 의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저지 외환 동조한 여당 의원들을 색출해서 제명안 제출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협치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양대 당권 주자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자체를 어떻게 훌륭한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비전과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에만 영합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당을 말살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센 발언을 하는가를 갖고 경쟁을 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아무리 당내의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은 그 발상 자체조차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 재적 의원 수가 298명 입니다. 그리고 여권발로 제명이 운이되고 있는 것은 1월 6일 한남동 관저앞에 간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있죠. 이 46명을 만약에 동시에 정말로 제명을 한다면은 재적 의원 수가 252명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당 167석과 우원식 국회의장만 합한 168명만으로 정확히 국회 재적 의원 수 3분의 2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이른바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조차 필요 없이 민주당만으로 국회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개헌안 통과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고서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당 독재가 우려된다라는 송영훈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맞서서 싸워야 할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두 사람 말고도 또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친한파가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안 되니까요. 국힘을 계속 분열시킬 것 같으니까 경선에서 그들도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뭐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전환길 씨를 입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뭐 김문수 후보, 또 장동혁 후보, 이쪽과 안 된다, 내쳐야 된다는 또 안철수 후보, 이 나뉘긴 나뉘는데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마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징계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건 용광로 통합을 위해서도 사람을 내치는 게 정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미래랑 살 길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출당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환길 씨가 상징하는 정치 진영이 뭡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했다, 탄핵에 반대했다, 이 부분을 넘어서 완전히 근간을 흔드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앞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겁니까? 지금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이죠. 혁신이 위원장조차 의총에 초대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전환길 씨를 놓고 국민의힘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당대회에서 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 수 있는 당대표가 서게 될지요? 지켜보도록 하시죠.